아니, 이럴 수가. 제이슨 하퍼는 뉴스룸에서 떠오른 속보를 보고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최악의 산불 LA 인근 지역까지 확산 중. 불길은 LA 외곽을 삼키고 이제는 그의 고향 LA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이 이렇게 사라져도 되는 걸까? 제이슨은 기자로서가 아닌 고향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심하고 차를 몰아 고향으로 향합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LA의 공기는 점점 더 뜨겁고 탁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방벽이 그를 가로막고 그는 검은 연기 속에서 무너져가는 고향을 바라보며 이게 무슨 일이지? 제이슨은 고향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결심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하퍼라고 합니다. 저는 LA에서 태어나 자라며 이 도시를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지금은 기자로서 이곳을 떠나 여러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일도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뉴스룸에서 일하고 있던 중이었죠. 컴퓨터 화면에 뜬 속보에 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최악의 산불 LA 인근 지역까지 확산 중이라는 제목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니, 이럴 수가. 저는 숨을 죽이며 더는 뉴스 화면을 떼지 못했습니다. 산불이 시작된 지 몇 시간 만에 속도가 빠른 불길은 LA 외곽의 작은 마을들을 삼키며 빠르게 도시 중심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화려한 할리우드 사인도 찬란한 태양이 내려앉은 시내도 지금은 모두 사라져버린 듯 불길 속에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제가 자라면서 목격한 수많은 변화와 추억을 가진 곳입니다. LA는 제게 단순한 고향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거리에서 뛰어놀던 날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첫 기자가 되어 꿈을 키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제 마음속 깊숙이 새겨져 있었고 도시가 지금 불에 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자로서 항상 중요한 소식들을 전하고 있었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제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뉴스거리가 아닌 제 고향이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젠 기자로서가 아닌 한 시민으로서, 아니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마음속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나가야겠어. 저는 조용히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제 고향을 지키고 싶었고 이 상황을 직접 보고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기자로서의 임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고향을 향한 책임감이 저를 밀어붙이고 있었죠. 준비를 끝내고 차에 올라타자 뉴스를 보면서 계속해서 불길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불은 더 이상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하나의 전쟁 같았습니다. 도시의 중심을 삼킬 듯한 크기로 확산된 불길은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기 위해 끝없이 몰려드는 거리 속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제이슨, 너는 기자야. 해야 할 일이 있어. 제 자신을 다독이며 차를 몰고 고향 LA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룸에서 끝없이 들려오는 긴급 상황들,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저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의 일은 단순한 취재가 아닙니다. 이 도시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마지막까지 이 싸움을 기록할 것입니다. 차가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점점 더 탁해졌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자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뜨겁고 쏘는 듯한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불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차에선 라디오 방송만이 계속해서 불길의 확산과 대피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도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경찰이 세운 방벽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길 건너편 안개처럼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서 그 끔찍한 장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료를 아끼지 않은 채 불타는 도시, 그리고 그 위로 길게 늘어진 검은 연기.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급히 차에서 내린 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의 하늘은 이제 전혀 다른 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LA의 푸른 하늘은 나에게 자유의 상징이었고 아침마다 맞이하는 햇살 속에서 나는 모든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하늘은 온통 검은 연기와 타오르는 불꽃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고향이, 내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모두 그 속에 스며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현장을 지나쳤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을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연기는 내 폐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고 숨을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화염 속에 갇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길을 따라가며 몇몇 사람들을 봤습니다. 얼굴에 검은 재가 묻은 채 길을 잃은 듯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들, 급히 떠나는 차들. 그들의 눈빛은 무겁고 어딘가 두려워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내게 다가온 기자 동료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고향이, 그 모든 추억이 지금 불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향의 거리, 내가 자주 걷던 동네의 모습은 이제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대로를 따라 펼쳐졌던 고층 건물들의 윤곽이 점점 흐려졌고 그 위로 불타는 잿더미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예전에 내가 여기서 자주 들었던 도시의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지금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지막한 불길의 타닥이는 소리만이 공기 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고향이 이렇게 바뀌었고 내 삶의 일부가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 같아 점점 더 쓸쓸해졌습니다. 그때 잠시나마 내게 가장 소중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이 도시의 거리에서 친구들과 뛰놀던 그 시절. 할리우드 블러바드의 불빛 아래 밤늦게까지 웃고 떠들며 먹었던 길거리 음식들, 그리고 바다를 향해 걸어갔던 그 작은 거리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불길 속에서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느끼는 슬픔의 원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기자로서 이 사건을 취재하는 것 이상의 감정이 얽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내 고향은 내가 지켜야 할 곳이고 이 현장의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나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곳을 향해, 그 절망적인 현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기에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 산불이 끝날 때까지 이 도시는 사라져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산불의 영향으로 LA의 대부분 지역은 끊임없는 혼란과 불안 속에서 휩쓸려가고 있었습니다. 연기와 불길은 도심을 덮고 있었고 사람들은 대피소로 몰려들며 길거리에는 자동차들이 방치된 채로 떠돌고 있었습니다. 기자로서 현장을 취재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절박하게 느껴졌던 것은 고향에 남겨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코리아타운. 혹시 그곳만큼은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은 LA에서 한국 커뮤니티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특유의 단단한 공동체 정신과 질서 있는 분위기로 유명했습니다. 다른 지역들이 대피하고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그곳은 혹시라도 달랐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저는 곧바로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들어가는 순간 다른 곳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긴장감보다는 평온함, 아니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안정감이었습니다. 상점들의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곳의 분위기는 마치 산불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도시일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그 같은 질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무로 된 가게 간판들이 불빛 속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빛나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여전히 일상처럼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상점 앞에 늘어선 작은 대기줄, 간혹 외출을 나온 사람들이 들고 있는 커피컵과 쇼핑백. 불길과 연기 속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많지만 이곳에는 그 어떤 불안한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내려서서 몇 발자국 걸었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색한 웃음이 번져 있었고
가게들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의 폭염과 불길, 소란스러운 기온은 그곳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평온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주변 상점들은 그대로 문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상황은 마치 현실을 넘어선 어떤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가까운 한국 식당 앞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주문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지역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요? 제가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고 그들의 목소리도 침착했습니다. 산불이요? 네,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이 동네는 다들 서로 돕고 언제나 서로의 안전을 챙기니까요. 다들 밖에 나가지도 않고 가게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차분했습니다. 그 말 속에 느껴지는 이 지역 사람들의 연대감은 마치 이곳의 불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것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런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처럼 지내니까요. 그런 거죠.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공동체라는 단어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이곳은 마치 섬과도 같구나.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긴밀한 관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지원 덕분에 코리아타운은 외부의 혼란과 재난 속에서도 마치 한 축구팀처럼 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화염과 연기로 도시가 침몰하는 듯한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곳에서는 아무리 격렬한 외부 환경이 몰아쳐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땅을 지키며 서로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곳이 어떻게 이 모든 재난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떠오른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코리아타운의 거리에서 느꼈던 안정감은 대피소에서도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대피소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마치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의 오케스트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질서 있게 대기하고 자원봉사자들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피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침낭과 물품을 나누어주고 또 다른 곳에서는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잘 돌아가는 대피소는 처음이에요. 제가 다가가자 한 자원봉사자가 밝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우린 다 같이 한 가족이니까요. 서로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대피소 내부는 마치 한 교실처럼 질서정연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고 어린이들은 그들만의 작은 공간에 모여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자원봉사자들이 나누어준 음식과 음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너무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마치 재난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인 나날의 일부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피소 곳곳에서 불안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걸까요? 제 질문에 자원봉사자는 잠시 멈춰 서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다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라 서로를 돕는 것이 익숙한 일이에요.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이 가진 유대감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들은 군더더기 없이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물품을 나누고 필요한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며 대피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는 대피소를 둘러보며 이 모든 시스템이 단순히 우연히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의 조직적인 노력과 경험 덕분에 이루어진 것임을 실감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도움을 받는 대피자들은 아무런 불안 없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곳의 질서 있는 분위기는 외부의 혼란을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네요.
다시 자원봉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죠. 다들 같이 일하고 서로를 믿으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힘을 합칠 수 있는 거죠. 자원봉사자는 또 한 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마음가짐과 둘째, 우리가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경험이에요. 이 커뮤니티는 늘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란 걸 알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마음속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산불로 인한 재난은 엄청난 규모였지만 그만큼 코리아타운 사람들의 강한 결속력과 단합된 힘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일궈낸 이 대피소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사람들의 희망과 신뢰가 결집된 공간이었습니다. 대피소를 떠날 때 저는 마음 한켠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단합된 모습, 자원봉사자들의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신뢰와 연대감이 이 큰 재난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코리아타운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의 결속력과 함께 만들어진 하나의 생명력 있는 커뮤니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로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구나. 코리아타운의 거리를 걷고 있던 저는 문득 주변 건축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피소에서 일어난 질서정연한 대처와 코리아타운의 안정된 모습을 돌아보던 중 그 지역을 이루는 건축물들이 바로 이 재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리아타운의 대부분 건물들은 전통적인 목재나 가벼운 재료가 아닌 강력한 콘크리트로 지어졌습니다. 건물 외벽은 두껍고 단단해 보였고 내부 역시 내화성 재료들로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건축물들이 산불의 직격탄을 맞았을 때 그 내구성 덕분에 불길이 쉽게 확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은 불길이 닿을 곳을 빠르게 집어삼켰지만 콘크리트 건물들은 그 특성상 불에 강하고 불꽃을 차단하는 데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고향이었던 LA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불이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코리아타운은 그야말로 다른 세상처럼 변함없었습니다. 이 건축물들이 없었으면 상황이 어땠을까?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내구성 있는 건축물이 있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코리아타운의 건축물들은 단순히 미적인 디자인을 넘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건축물이 언제 지어졌을까? 그리고 그 시절 사람들은 왜 이런 내구성이 강한 건축 방식으로 설계를 했을까? 아마도 당시 한인 이민자들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순간의 화재가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들의 터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과거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공동체의 생명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셈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이나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진 것이 아니라 재난과 위기에 대비한 내구성과 안정성을 우선시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당시는 큰 자금력을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을 것입니다.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만약의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오늘날 그 선택이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기초를 마련해 놓았기에 코리아타운은 이번 산불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산불은 많은 지역을 휩쓸었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코리아타운은 다르였습니다. 이곳의 건축물들은 단지 땅에 세워진 벽들이 아니라 그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준비와 보호를 위한 상징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 코리아타운이 단순한 지리적 이름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공동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코리아타운을 걷던 중 한 사람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어서 오세요. 한 자원봉사자가 다가와서 친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곳이 안전한 이유는 바로 그 건축물 덕분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사는 집도 다 이런 구조로 지어졌죠. 처음엔 불안한 마음이 컸지만
이제는 믿을 수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그들의 선택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눈앞의 위기 속에서도 자신들이 만든 안전망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나타운에 발을 들여놓자 그곳의 분위기는 코리아타운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혼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상점들은 일부 문을 닫은 채 텅 비었고 몇몇 건물은 그을린 흔적을 남긴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가 이 지역에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의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피소로 향하는 길, 저는 차이나타운의 자원봉사자들이 어딘가 모르게 서툴러 보인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체계적이지 않았고 아무래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대피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겹쳐서 대기하고 있었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했던 사람들에게는 즉각적인 도움이 돌아가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대체 뭐부터 해야 할까요? 한 자원봉사자는 허둥지둥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서로 상의할 뿐 실제적인 대처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대피소 내에서의 질서는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차이나타운의 대피소에서 중요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한 중년 남성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을 처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만 도와줄 자원도 훈련된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의 말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장면을 떠나 코리아타운으로 향하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차이나타운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대조적인 코리아타운의 질서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코리아타운의 대피소는 한눈에 보기에도 정돈되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빠르며 효율적이었습니다. 각 대피소에는 준비된 물자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안내를 받으며 차례대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군더더기 없이 체계적이고 매끄럽게 사람들을 돕고 있었죠. 여기 정말 체계적이다. 저는 속으로 감탄을 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자원봉사자들은 단지 현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큰 조직처럼 움직였고 대피소 내의 질서가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혼잡하지 않았고 모두 자원봉사자들에게 따라 주었으며 마치 평상시처럼 일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는 다르다. 우리가 서로를 도울 방법을 알고 있다. 한 자원봉사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코리아타운이라는 공동체의 뿌리 깊은 연대의식에서 나오는 확신이었습니다. 제가 대피소를 돌아보며 느낀 점은 코리아타운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단지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준비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위기 상황에서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소부터 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해왔고 그 준비 덕분에 오늘날 큰 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리아타운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강한 결속력을 다져왔고 그 결속력이 바로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된 것이었습니다. 반면 차이나타운은 지금껏 그렇게 결속력을 다져온 역사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뚜렷한 지침이나 체계적인 대처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무언가 부족한 느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 차이였고 그것이 오늘날 대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코리아타운에서 저는 또 다른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곳의 자원봉사자들은 그저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이번 재난에서 많은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받았을 것입니다. 코리아타운은 그런 면에서 다른 지역들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준비가 결국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코리아타운을 떠나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준비된 공동체는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